할 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재명을 팔아서 장사했던 이재명 파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을 이재명과 이재명이 아닌 걸로 기준을 해서 대표적으로 그 피해자가 이해찬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을 출당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 지사의 판결을 축하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지사입니다. 대선 후보 경쟁자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습니다. 이 지사님께서 이끌어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습니다. 이 SNS 글 내용에 소위 말하면 2000파의 그 문 대통령 지지자인 척하는 저 일베들이 그러니까 악플이라기보다는 부들부들하는 거 있잖아요. 철회해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의 가장 이 청산해야 될 적폐적 문화 중에 하나가 이자들이 민주당 당원임을 참칭해가지고 당 게시판을 어지럽히고 이런 놈들을 선동해 나갔던 일부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았던 놈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실제로 대선 경선 때부터만 따지면은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이지미하듯이 괴롭혀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무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 사법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그런 방식으로 까였던 사람이에요. 이자들한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박원순, 이재명 그 모든 사람들을 깠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밀고 있는 게 이낙연 전 총리예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가고 세력이 어떤 식으로 똘똘 힘을 뭉쳐서 어떤 식으로 정권을 재창출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재명 파리했던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었을까요? 우리한테 수도 없이 많은 악플 달았던 애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판결 비판 내용이 군사 독재 때도 양심이 있었는데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 우리의 그 반대쪽에 있는 세력이 저는 비판하는 거는 그냥 정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실은 공격할 때 가슴이 아프고 맞아요. 네,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가 힘들 때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한편으로 손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조직이 무너질 때 내부가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우리 푸나님 분노하는 것은 저는 거룩한 분노다 생각합니다. 참 저는 이제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방송들을 보면서 우리 쪽에 많은 스피커분들이 그분들한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떤 테러 비슷하게 당하시는 것들을 그냥 옆에서만 제3자 입장에서만 지켜보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서 약간의 자유가 생겼을 때에 이쪽에서 이리저리 기웃다면서 이제 사람들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이의 목소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 이 사람들의 어떤 퍼센트보다 많은 커다란 목소리로 반영이 되고 있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에 생각보다 놀랐어요. 네, 과대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특정 세력이 이재명이 싫어 라는 아젠다를 걸고 민주당 단계 같은 데를 막 어지럽혀요. 그러면 그게 전체로 보이잖아요. 말하지 않는 다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재명 안 찍고 남경필 찍을 거야 하는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게 SNS 상에서는 그게 이게 민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소통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RT 같은 걸 많이 해주면 이게 민심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쪽 사람들을 뭐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내가 꼭 당선되거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오늘 내가 굉장히 훌륭한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재명이 싫다는 건 개인적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이전에도 말했듯 나도 좋아하는 양반은 아니다. 허나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 타이밍에 이재명이 유죄가 떴을 때 후폭풍이 감당이 되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의 무죄에 기뻐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실제로 정치인은 진영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자들은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대선 경선 때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저러는 건데 그거로 충분히 많은 사과도 했고 문 대통령도 후보가 된 이후에 이재명 지사 등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 가지고 지지자 간의 화합을 이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들이 같이 잘함으로써 최근에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죄가 감해져야 되는데 민주당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이 이재명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이재명에 대한 증오나 분노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숙성시켜왔던 자들인데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이제 사법부가 장악당했다. 이재명에 의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또 만들면서 아직까지 승복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소위 2000파들 때문에 많은 좋고 안 좋은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대응을 되게 잘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지지를 받다가 등을 어떻게 보면 당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 우리 편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 휘둘리는 몇몇 정치인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도태되고 있는 것을 좀 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부 총질, 그러니까 미통당에서도 웬만해서는 내부 총질을 이렇게 심하게 하진 않거든요. 외부로 해가지고 뭔가를 자기들이 동력을 세우는데 우리는 우리 내부 총질 자체가 너무 좀 심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더 휩쓸리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훌륭하신 게요. 이런 메시지를 최대한 빨리 내줌으로써 저쪽한테 이용을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들이 이낙연 총리를 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메시지를 낸 거야라는 식으로 자기들 뇌피셜을 작동을 시키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분열될 만한 측면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목소리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선 때 분명히 이게 병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난이 저는 지극히 비인도적이라는 것은 슬픈 가족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밝힌 것처럼 가족이란 그 안에 있는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슬픔이나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상처를 찌르고 더 덧나게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개인 정치인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번 재판 판결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이재명과 가족의 안에 가지고 있던 불행 혹은 슬픔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내부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서 봐야지 그 사람의 도덕 검증을 20년, 30년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우리 안에선 자제하자. 왜냐면 외부 공격이 앞으로 있을 건데. 그래서 이번 계기로 아까 이낙연 전 총리 말씀처럼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견을 극복하고 원팀으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부선 씨는 사실 건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김부선 씨의 대표적인 헛발질이 이재명 지사에게 여론이 조금 더 붙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트위터 같은 데 가면 낙지 이런 걸로 아직도 조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낙지도 사실 없었던 사건이고요. 점도 없었던 사건인데 오늘 김부선 씨의 SNS 보니까 이재명 무죄? 뻑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만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동원했던 강용석이 최근에 박원순 시장 사자 명예훼손하는 쪽에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결을 있게 만든 사람이 이
재판을 하게 만든 사람이 김영환이에요. 옛날에 민주당이었던 그 치과의사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 과기부 장관도 했었죠.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는 누구로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 중에 가장 악랄했던 놈들로 저는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파리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을 분열시켜 왔던 세력들은 지금부터는 닥쳐야 됩니다.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박원순 시장까지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 겹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셨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까지 직을 날라갔다고 하면은 지지자들 한순간 한 최소 6개월 이상은 맥을 못 추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쪽이 전국 주도권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서울시장 선거, 뭐 경기도지사 선거, 부산시장 선거 저쪽이 다 가져가면 1년 후에 있을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라서 이재명이 그 상황을 막아섰다 이렇게 일단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것처럼 닭갈비네모네 해서 김경수 지사도 저는 지사직 유지하는 정도의 재판은 나올 거라고 보고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도 상당 부분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반격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언더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재명 지사직 날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위태로워지는 건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직 날아가고 나야 자신들의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건 문 대통령 지지 아니라고. 오늘부터는 얘네들 그냥 일배예요. 자, 어쨌건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뭐가 하나씩 정리되는 느낌이고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그 죄가 없음을 항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뭐 헌법재판이나 뭐 대부분의 법의 취지가 맞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의도 하고 뭐 소송 비슷한 것도 하고 결국은 본인이 알려내 본인이 이긴 거라고 봐요. 아까 이재명 지사가 통화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날이 좀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노력 안 하고 이건 당연히 무지하라고 생각했다면 지사직이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이번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선고문을 읽을 때 저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정치의 장에 있는 것을 그 사법의 잣대로 자꾸 판단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행위가 사법부에 나중에 기속되는 것 자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발언할 때마다 나의 TV 토론이나 정치적 유세에 대해서 늘 사법부 잣대로 나는 심판받아야 되라는 그 틀이 형성되게 되면은 정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원래 법관의 속성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법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 사법부는 좀 다른 글을 썼습니다. 이번 선언 그 판결문에서. 그래서 대단히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금 그 발전해 있고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본다면 그 이재명 지사의 그 TV 토론 내용은 유죄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본인의 이제 구호 같은 거예요. 상징과도 같은 사자성어인데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뭐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인정받고 시도지사들 중에 지금 지지를 1위 하고 있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강자들한테 강해. 막 기존 토건, 기존에 있던 뭐 미래통합당 같은 부류의 세력들, 또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 강하게 대처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약자들한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스탠스로 계속 좋은 정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여기에다가 이제 선거픽이 가는 사람들은 대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앞으로 남은 임기 이제 거의 대선과 맞물려 있잖아요.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낙연, 이재명의 좋은 승부 앞으로 2년 동안 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특정 누구를 편들면서 이재명은 대선 가지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은 서로가 너무 급한 겁니다. 내가 너무 한쪽 깃발을 특정 개인에게 꽂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민주당 사람인 이낙연 총리한테도 배타적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적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특정 개인이
대선이 나가는 것을 먼저 깃발 꽂아 놓으면 아까 말한 이천파 같은 형태의 그런 이상한 분열주의자들이 탄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네,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좋은 경쟁자들에게 자꾸 부정적 시각이나 어떤 그 흠을 잡는 그런 정치적 운동을 하게 되면 지지자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건전한 경쟁 그리고 좋은 후보를 고르는 그 선순환 구조를 깨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렇게 잘못되면 대선이라는 큰 공간 앞에서는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가장 크면은 분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말씀처럼 20년 정도는 그냥 지금 체제로 가서 연속 집권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지 이 안에서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 아니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이 또 지지고 볶다 보면 가장 위험한 건요. 내부가 잘 단결돼 있으면 상당히 잘 단결돼 있으면 외부로부터의 이게 약화력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까 그 이재명 8.15 유지했던 자들은 그런 식으로 민주당 약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공헌을 했다 그럴까? 하지만 실제로 많은 깨시민들이 그걸 이겨냈다고 일단 보고요. 그분들 속해 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방송 보신다면 빨리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 한마디만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선 때 경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세론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대선 후보가 되고 당선될 거라고 말해 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다고 착각하는데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 대통령이 좋아서 이재명 지사가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지지를 했었다고. 좋은 세상 만드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는 그게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하겠지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 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력이 집권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 반성도 하고 저는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혹은 행정가로서 좀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도정을 한 데 있어서 성남시정과 다른 틀에 좀 큰 저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공간, 그다음에 당대표라는 그 경선 과정에서 지도자들끼리 치열하게 논쟁,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논쟁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에 저런 지도자들이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예. 좋은 이벤트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좋은 틀 안에서 경쟁할 수 있게 우리가 응원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계속적으로 다음 정권 차차기 등등의 후보를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내부 분열에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정치나 정치 주변에 계시는 분들. 내부 분열의 먹잇감. 그러면서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을 뭐랄까요. 굉장히 좀 센 용어로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분열의 요소가 돼요. 저는 그런 점 뭐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